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not only are the properties by which we characterize things defined contrastively, but it is also an essential part of their meaning that they characterize what they apply to, in part, in theirs of its potential closer interactions with other things. 상당히 좀 긴 문장인데 딱 보자마자 not only but also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 또 또한 그렇다 이런 방식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not only라고는 이 부사가 먼저 문두로 나오고 문두에 있어야 할 주어는 뒤로 이렇게 마치 보어처럼 주어 대 보어처럼 뒤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걸 벌써 미리 아셔야 해석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인제 by which도 아시는 분은 벌써 뭐 제 설명하는 것이 잠소리에 속보겠지만은 이 which는 관계 대명사로서 properties 선행사를 받는 거죠. 그리고 여기 by가 또 문제입니다. 그것에 의하여 이 그것이란 앞에 있는 properties니까 성질들, 속성들에 의해서 이런 뜻인데 이런 것을 눈에 보자마자 아는 분들은 구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물들을 특징 짓는 어, 그런 속성, 성질들은 어, 이게 이제 본동사 defined가 본동사입니다. 하고 defined가 본동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고 defined하고 연결하면 이것이 제2형식을 이루는 불완전 자동사의 과거분사 이게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규정되다 이런 뜻입니다. 정의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들을 특징 짓는 그 속성, 성질들은 대조적으로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물들의 성격, 특징 이런 것을 우리가 주로 말을 하잖아요. 우리 언어 생활에 뭐 크다, 작다, 뭐 노랗다, 빨갛다 이런 등등 사물들의 어떤 특징을 짓는 것은 반드시 by which 뭐뭐에 의해서 하는데 매개를 가지고 하는데 그게 프라파티스라 이거예요. 성질, 속성들이라는 거. 이런 성질, 속성들의 어휘를 가지고 용어를 가지고 우리는 그 사물들을 평가하고 정의를 내리고 특징 짓고 이런 일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define 정의를 내리고 규정을 지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contrastively 하다 이거예요. 대조를 하면서 대조적으로 규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빨간색이면 빨간색 아닌 다른 색하고 대조해서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주어는 properties란 말입니다. 성질, 속성, 사물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말하려면 그 사물의 속성이나 성질이 아주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not only니까 그 사물을 특징 짓는 그런 속성이 이제 대조적으로 다른 사물과 대조하면서 이게 정의를 내리고 이게 규정을 할 뿐만 아니라 it is also an essential part of their meaning. 그 사물들의 성질들의 의미의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 it와 that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it는 가주어고 that 이하가 진주어인데 그 사이에
여기다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거, 그런 there, 여기 there라는 건 이 속성들의 의미입니다. 그 속성들, 성질들의 의미의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인제 이트는 가주어고 네트 이하가 진주어니까 진주어 내용을 새겨 봐야 되죠. they, 여기 they도 이게 성질, 속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질들은 그들이라고 번역해도 되지만 그들 했어 하면 여기도 그들 나오고 여기도 그들 나오고 뭐 엄청 나오죠. 그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명사의 속뜻을 이렇게 좀 표현해 주는 것이 좋다 이것입니다. 이게 성질들, 사물의 성질 속성들은 그 사물 성질 속성들이 in part 부분적으로 apply to 적용되는 what, 그 무엇, 이 what은 사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물의 속성과 사물과는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칸트의 인식론에서는 사물의 속성, 성질들을 개념 범주에 해가지고 12가지 범주를 해가지고 인식론을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물 자체, 이 사물이나 이런 이런 것은 헤겔 인식론에서는 제거했다고 할까? 가로 안에다 넣어놨습니다. 잘 안 다뤘어요. 근데 이제 헤겔 철학에 위대하면 그거 뭐 이게 다루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거예요. 어? 그 왜 중요하냐면 이 사물들 속에는 사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도 거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세계나 현존재, 나의 소중한 삶까지도 거기에 이 왓 속에 들어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제거하면 뭐가 되느냐 이거. 안고 없는 찐빵이 되잖아요. 형식적인 인식론, 형식적인 논리학만 가지고 하면은 삶의 그런 모순 갈등의 문제가, 역사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사물의 성질 속성들입니다. 속성들이 적용이 되는 부분적으로, 그것도 전부 적용되는 게 아니고 에, 인과관계, 상호관계 속에서 어떤 범주가 한계가 지어지겠지요. 인파트 부분적으로 적용이 되는 왓을 특징 짓는다는 거, 이 특징 짓는 거,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 이제 또 in terms of its potential causal interaction with other things라고 했네요. 그 잠재적, causal, 인과적 상호관계, 잠재적 인과적 상호관계는 누구와 그런 상호관계를 갖냐면 with other things, 다른 사물들과 인과적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인과적 상호관계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 사물에 대해서 이 속성을 어? 단순하게 인식주관이 다 요리해가지고 말해 이 변화무쌍하고 잠재적인 인과적 상호작용을 하고 먹고 사는 그런 사물들을 말이야. 이 인식주관이 형성한 프라퍼티스, 성질, 속성, 그런 개념 범주만 가지고 인생과 세계 역사의 문제가 농구될 수 있느냐 이거야. 아니라 이거야. 이 점이 해결 철학의 위대함이다. 그리고 변증법적 사유의 독특성이다. 이래서 근대 철학의 최고봉이 해결의 변증법적 사유다 이 말이에요. 정신현상학과 대논리학으로 대표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물들과 잠재적인 인과적 상호 관련을 라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어떤 속성이라는 성질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왓, 그 사물을
속성 성질들이 특징을 짓는다는 것은 속성들, 내어는 이게 속성이니까 성질들의 의미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거예요. 떼쓰고 이렇게 제가 조금 여기 설명할 때까지 시간이 걸렸는데 그냥 막 독해만 해가지고서는 의미 전달이 안 되니까 철학적 사유에 연결이 안 되는 철학서적 독해는 재미가 없어요. 읽으나만 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곁들이면서 이 독해, 의미가 있는 독해가 아니면 오래 가지도 못하고 지속할 수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To qualify something as hard. 어떤 무엇인가, something은 독일어에서는 에트바스로 되어 있고 나중에 이제 딩이라고 사물이라는 말이 독일말로 딩인데 그건 나중에 나오고 해겔이 처음부터 딩을 쓰면은 좀 안 되기 때문에 유보해 놓고 에트바스를 내세웠거든요. 영어로는 something입니다. 그 무엇인가를 as hard, 딱딱한 것으로서 to qualify, 그 질을 부여하는 것, 자격을 부여하는 것, 그건 딱딱하다, 부드럽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 용어를 쓰면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그 특징화하고 의미 부여를 하고 질을 부여하는 것은 is to say something about, 어떤 무엇인가에 관한 그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후세인이 여기서 부정사 명사적 용법으로서 이지의 보호 노릇을 합니다. 이 형식을 이루고요. 그런데 이제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거 무엇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is penetrability, 침투성. 뭐 다른 번역서에는 뭐 부드러움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잘 의역을 한 것 같아요. penetrate라고는 말은 여러분 알다시피 종이가 있으면 그걸 이게 꼬매려면 줄을 넣으려면 구멍을 뚫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너무 딱딱하거나 새붙이는 쉽게 구멍을 뚫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enetrate 빌러티라는 것은 뚫을 수 있는 가능성, 침투성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침투성이라면 좀 이상하니까 부드러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malleability, 이것은 그 유연성, 부드럽거나 뭐 좀 유연해야 구멍을 뚫든지 뭐 구부리든지 할 거 아닙니까? 사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 물건은 딱딱해 이렇게 그 특징을 부여하고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물의 어떤 침투성 그리고 유연성 등등을 관해서 말하는 것이다는 거.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제 in contact with other things라고 하는 다른 사물들과 접촉하여 감촉하여, 이게 이제 오감을 통해서 접촉하는 것이 in contact with죠. 그러니까 뭐 이건 부드럽다, 이건 딱딱하다, 뭐 이런 얘기 하려면 다른 사물을 만져보면서 비교를 하게 된다 이거. 그러지 않으면 무슨 말을 우리가 생산해 내서 할 수가 없죠. 이해가 가시는 줄로 압니다. To qualify it as square. 그 어떤 사물이 있다. 그것을 정사각형으로서 어떤 그 개념 규정, 어떤 특징을 질을 부여하는 것은 to say something이라 이거예요. 어떤 무엇을 말하는 것인데 그 어떤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 about what, 이게 사물입니다. what, 속성을 주관과 접촉 관계를 통해서 이 성질들, 속성들을 이루어지죠. 이게 what, 사물들이라고 봅시다. It can fit snugly alongside of. 그 여기서 it라고 하는 것은 이 정사각형입니다. 이런 대명사를 이렇게 앞뒤 문맥을 통해서 정하는 것이 영어 독해 실력의 핵심이죠. 그 대명사를 처리 못하면 우물쭈물하게 되고 실력이 늘지가 않죠. 이게 정사각형이
1000피트 스너그리. 이게 스너그리는 포근하게 완전하게 뭐 그런 말인데 피트는 딱 들어맞다. 이거 피트 스너글리하면 딱 들어맞는다 이거예요. 1000피트 스너글리니까 딱 들어맞을 수 있다 이겁니다. 정사각형이 딱 들어맞을 수가 있다 이거. 뭐가요? alongside of. 여기 오브 다음에 스퀘어가 있는데 여기 스퀘어가 있으니까 또 쓸 필요가 없죠. 이게 오브 전치사만 놓고 쉼표를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볼 때 오브 다음에 스퀘어가 있다는 걸 눈치채야 돼요. 정사각형에 그 네 변이 있잖아요. alongside. 다 맞서서 있는 거예요. 나란히. 어롱이라는 건 나란히 있는 변. 그러니까 이 네 그 변이 나란히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딱 들어맞잖아요. 조금이라도 틀리면 정사각형이 될 수가 없죠. 그런 거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다. 정사각형 하면은 그 정사각형의 네 변의 변이 말이에요. 변이 딱 서로 대칭해서 맞아떨어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걸 말하려고 정사각형 이런 말이 있다는 겁니다. This notion of our empirical property language flies in the face of Cartesian empiricist tradition, which from a basically contemplative picture of perception drive the model of purely phenomenal property. 좀 긴데 이러한 관념, 어떤 관념이냐? 우리의 경험적 성질, 속성들, 언어의 관념들은 flies in the face of 뭐뭐와 위배되다, 반대되다라는 수어입니다. fly는 다르다 하고 뭐뭐의 얼굴 안에 다르면 그게 되겠어요? 이게 얼굴 뭐 면전에서 뭐 그렇게 반대되는 행위를 할 때 이런 수고를 씁니다. flies in the face of라는 것은 뭐뭐과 위배되다, 반대되다라는 수고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과 반대되느냐 하면 카르티전, 데카르트 할 때 그 까르트가 이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적인 그런 경험론자들의 전통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말한 이런 empirical property language, 해겔이 중시하는 이런 그 경험적 속성 어휘들 이런 관념은 그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까 어머니라고 할까 하여튼 데카르트의 경험론자들의 그 전통과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얼굴 앞에서 탈이 날리는 것처럼 어리거리 돼가지고 서로 위배되고 성질이 딱 맞은 것이 아니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위치가 나오죠. 위치라는 건 트러디션을 받는 겁니다. From a basic quality, 기본적인 기본적으로 contemplative picture, 사변적 특징이라고. 이 픽처는 그림인데 뭐 특색, 특징도 되죠. 이게 사변적 특징, 기본적인 사변적 특징으로부터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picture of perception이 인식이죠. 그러니까 인식의 사변적 특징에서 이렇게 돼서 이게 부사구미 뭐뭐해서 본동사하고 연결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에서부터 derived 추출한다 이거야. 연역한다, 추론한다, derive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동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출되는 것, 그것이 matter of purely phenomenal properties죠. 순수한 현상학에서 말하는 현상적인 속성들, 성질들의 모델을 거기서 추출해낸다 이거예요. 연역하고 추론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데카르트적 경험론자들의 전통인데, 해겔이 좀 중시하는 this notion of our empirical property language하고는 서로
잘 안 맞는다, 위배된다, 반대된다라는 얘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흐름, 논리적인 맥락을 이 여백에다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사유 논리 맥락을 따라가면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러면서 인제 이 해결의 최고봉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냥 읽기만 하고 뭐 정리를 안 하면, 논리 맥락을 정리 안 하면 이제 며칠 가면 막연해지고, 저 해결 논리학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게 돼요. 그러면 인제 포기하게 되기도 되고 그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해결 철학은 너무 난해하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그 말도 좀 맞기도 하지만은, 그 해결 철학의 난해성은 해결이 그 난해하게 말해서라기보다는 해결이 말하고자 하는 우주 세계 삶 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립, 모순, 갈등, 쌈박질이 있고, 그런 그 삶의 현실, 세계 현실을 다 다루려고 하니까 과거에는 그것을 가로화에다 넣어 놓고 제거했는데 말이에요. 사물 자체는 '에이 그 모르겠다.' 하고 불가지론적 입장을 가진 게 그 칸트란 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남이 어렵다고 버린 것을 해겔은 자기 철학 안에 고스란히 담아서 삶의 위대한 철학, 삶의 논리학을, 여러분 삶의 논리학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생의 논리학, 삶의 논리학을 구성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삶이 중요하잖아요. 세계 현존재의 삶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합니까? 뭐 인식 주관의 그 범주들, 물론 그런 것도 뭐 칸트의 위대한 그런 인식론의 한 국면이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우리 철학은 먹고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이도 또 열내네 또. The paradigms, 이런 패러다임, 철학적 패러다임 있잖아요. 데카르트적 패러다임, 칸트적 패러다임, 헤겔의 패러다임, 이런 패러다임의 그 논리 구성을 이해를 해야 철학적 사유가 이제 작동이 시작이 되고 재미가 붙어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Which seemed to fit best. 최고로, best는 게 부사예요. 이 best는 fit를 꾸며주는 거예요. 이런 걸 앞뒤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포로 하면은 그게 걸려서 잘 안 넘어가요. 최고로 딱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는 패러다임. 이게 이제 위치가 이 패러다임인데, 선행사가 패러다임인데, 이 뒤에 있는 이것을 가지고 이걸 꾸며주는 거죠. 가장 최고로 딱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는 패러다임. 그게 뭐에 딱 들어맞느냐. This model, 모델이라고 하죠. 이 모델에 가장 최고로 딱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는 패러다임은 were, 이게 본동사가 나왔네. 프라파티스, 속성들이다 이거야. 해겔의 이 속성, 이런 이론이라 이거야. 성질. 음?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어디에 이용할 수 있는 속성. 뒤에서 앞에 있는 프라파티스를 꾸며줘요. The only one sense, 오로지 하나의 감각에 이용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성질들, 속성들이다 이거예요. that's 굿이네. 오로지 one sense, 그러니까 하나의 감각, 센스는 감각, 의미도 되지만 여기서 감각이라고 봅시다. 그 감각의 속성이라는, 성질이라는 것들이 그 감각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전통 철학에서는 감각이나 현상이나 이런 건 그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식 주관에, 이성적 인식 주관이 다 인제 뭐 경영하시고 섭리하시고 다 하려고 하지. 해겔 철학도 그렇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해겔은 변화의 우리 삶, 세계 삶을, 이런 걸 통체적으로 다루려고 노력을 했어요. of which라는 건 여기서 관계 대명사인데, 이 앞에 있는 거 프라파티스를 받는 겁니다. 그러한 속성들 중에서 the most of
quoted example. 가장 자주 이 오픈의 약자가 오프트예요. 하이픈 해가지고 quote라는 거 인용어다고. 가장 자주 인용하는 신뢰는 우리들의 set of color terms, 색깔 어휘들, 용어들 집단이다. 이게 여기 세트라고 한 것은, 세트라고 하면 알잖아요. 물건을 세트로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색깔에 대한 어휘 용어들이 세트로 있잖아요. 노란, 빨간, 흰색, 무슨색 엄청 많잖아요. 바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 가장 이 신뢰에 딱 들어맞는 그런 것은 이런 색상에 관한 용어들 집단이다 이거야. now 그런데 이제 말이요. 그것은 매우 조금 미심쩍다, 의심스럽다 이렇게 dubious. 그래서 그것은 매우 좀 의문스럽고 좀 미심쩍은데 여기 if가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의심스러운데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약간 의심스러워. 그럴 때는 if를 많이 사용하죠. 우리가 can abstract, 우리가 그 추상할 수 있는 추상하다. purely 순수하게 순수한 현상이죠. phenomenal 그런 color terms, 순수한 현상적인 그런 색상, 색깔 용어들. 왜 이게 현상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과를 보면요. 지금 빨갛다 그러면 사물 자체, 사과 자체가 빨간에서 빨가는 건지 내 눈이 그런지 좀 헷갈려요. 그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요. 그 문제는. 예. 철학 공부 아는 사람 뭐 그따위 가지고 시부렁거리냐 하지만은 여러분이 페테 색채론 같은 거 연구해 봐요. 얼마나 위대하다고 할까. 굉장한 그 예술이나 그림이나 이런 하려면은 페테 색채론을 좀 통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 거 안 하고도 또 사는 사람 많지만 어,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학문이 왜 필요해요. 과학이나 모든 것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공부 안 하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의사가 말이에요. 의학이 눈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면 어떻게 눈이 병들거나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그 칼을 대고 그것을 수술을 하겠어요. 그런 건 그럴 줄 알면서 철학이나 이런 건 좀 좀 이런 얘기하면은 너무 복잡하다, 난해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부 반응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그러기야 뭐 의사 안 하고도 살 수도 있지. 그러나 눈이 병들어봐. 시력을 저도 이게 오른쪽 수술했는데 위험하니까 수술했단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사물을 대하면 빨간색이 내 눈안에 망막에 맺혀요. 응? 그런 일체 관계를 갖다가 우리는 현상이라고 합시다. 내 의식이나 눈이나 이런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현상 속에 등장을 해요. 그러면 phenomenal color terms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녹색이다, 검다 이런 color term 용어를 우리가 이렇게 추상할 수 있다 이거야. 그렇게 그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 여기 추출하는데 순수한 현상적 색깔 어휘들 용어들을 어디에서 추출하다. 이게 from abstract와 from이 또 걸려 있죠. The web of properties. 속성들의 속성들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아까 여기 our set of color terms가 나왔죠. 이렇게 이제 여기 our set of color terms를 이해한 분은 여기 web은 망설일 것 없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 속성들의 인과관계에 그 복잡한 망이 있다는 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순수한 현상적 색깔, 저것은 노랗다 이런 등등의 용어들을 추상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by which, 이 which라는 것은 프라파티스를 말해요. 그러한 속성들에 의해서 말해요.
그런 그 속성들의 그물망을 통해서 우리는 describe 묘사를 해요. 비교하면서 what we perceive 우리가 인식하는 그 사물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이제 describe 묘사를 어, 한다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인식하는 what 그 사물을 묘사한다는 속성들의 그 그물망에서부터 우리가 순수한 현상적 색깔의 어휘들을 이제 눈으로 보고서 어쩌고 저쩌고 이제 can abstract 추상해 낸다는 거 그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좀 의문스럽 미심쩍다 이 말입니다. 에이, 야, one can argue 프로질 사람 이 완은 하나가 아니고 사람이죠. 사람은 토론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프로질질이, 질버리, 프로질질이. 아니 나는 미국 사람 안 만나서 이렇게 발음이 어두네요. 눈으로만 읽었으니 뭐 잘하겠어. 그게 그럴싸하게 아규 논쟁한다, 이게 토론하고 주장하는 거지. 토론하다, 주장하다, 뭐 논증하다, 이거 아규는 다 그렇게 for instance 예를 들면은 그럴듯하게 논증하고 따지고 시부렁거리는데 예를 들면 that야 red 그 빨간 책은 red books different 뭐뭐와 다르다 when it is seen as the color of Persian rug or of a vase 이거 뭐예요 또 페르시아 양탄자 있잖아요 아주 색깔이 곱지요 페르시아 양탄과 혹은 그 페르시아 그 꽃병의 색깔처럼 그것이 보일 때 에, 빨간 책은 구별이 된다는 것을 그럴듯하게 이제 논증하고 토론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간 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현상적으로 책을 보고 저 빨간 책이야 할 때 우리가 이 이미지 속에서 머릿속에서는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야 페르시아 양탄자도 꽃병도 생각할 거고 색깔을 가지고 그것이 그 옛날에 그 봤던 색깔하고 대조하면서 비스무리하다 혹은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어디에 내가 헤매고 있네 또. There in real perceived space. 실제로 인식한 공간 안에서 응? in real perceived space 실제로 인식하는 공간 안에서 가상이 아니고 the visual 그 눈에 보이는 것은 정관사 플러스 비주얼 형용사 하면은 보통 명사가 되는 거 아시죠? 그런 기본 지식을 가져야 독해 실력을 자꾸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visual 그게 눈에 보이는 거 선명하게 보이는 거 있잖아. 그것은 cannot be distinguished, disintricated. 그것은 얽히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건 부정이 cannot도 부정, disintricated도 부정이잖아. intricate는 얽히다인데 얽히지 않는다 하면 얽히지 않을 수가 없다. 얽힐 수밖에 없다 이거야. 사물이라는 건 상호 인과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딱 떨어져서 말이야. 어쩌고 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이거도 저거도 말이 서로 대조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하게 되고 말이야.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은 말이야. 어, 감촉된 것으로부터 텍타일이라는 건 감촉된 것으로부터 서로 얽혀 있다 이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우리가 손으로 몸으로 감춰오는 거 따로따로 분리돼서 노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해결 철학의 위대함은 어떤 부분은 추상이고 부분이 전체로 연결돼서 참을 이룬다고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이해할 때 해결 철학의 위대함, 해결 연증법의 독특성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근대 철학의 최고봉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But even if this point is left aside,
그러나 말이야, 만약에 이러한 점을 도외시한다면, 예? 레프트는 리브의 과거 분사죠. 놓다, 어사이드 옆에 놓는다면, 이게 이런 점을 옆에다 제껴 놓는다면 말이야, 다루지 않는다면, it is clear, 그것은 분명할 것이다. That we cannot take our abstracted color terms. 우리가 뭐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거야. 우리의 추상해낸 그 색깔 있잖아요. 노랗다는 것이 뭐 그런 것도 우리 눈에서 뇌에서 해석해서 노랗다 어쩌고 하니까 다 어떻게 보면 추상해냈다고 볼 수가 있죠. Our abstracted color terms, 우리의 추상된 그런 색깔 용어들을 우리가 취할 수가 없을 거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거예요. As the model, 전형으로서 모델로서 for property terms, 속성 용어들의 어떤 전거 모델 전형으로서 이런 우리들의 추상된 색깔 용어들을 취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in general, 보편적인 그런 속성 용어들을 위한 어떤 그 모델로서 그런 그 우리의 추상된 색깔 용어들을 우리가 취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And then, 그리고 또 이제 아직 안 끝났어. At least 최소한도로 great mass of these, 커다란 이런 그 mass 분량이죠. 이러한 대단한 그런 그 확장된 그런 그 양은 understood, 이해된다 이겁니다. in part, 부분적으로 이해가 된다 이거야. by the type of the interactions, 상호작용이라는 유형에 의해서, 상호작용이 뭐 이것과 저것, 빨간색은 또 다른 색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대조하면서 이해를 하잖아요. They abstract what they apply to. 그러한 것이 적용이 되는 것들에게 속해 있다는, attribute to는 어떤 원모에 속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속성들의 어휘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내인데 그것들이 적용되는 대상이 있잖아요. 사물이. apply to에는 적용되는 사물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what이에요. what. they apply to인데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what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앞으로 문두로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사물의 속성들, 성질들이라는 어휘들이 이제 그 적용되는 그 사물에게 그 사물의 성질들, 속성들이 속해 있다는 거예요. 속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속해 있느냐? 상호작용의 유형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조금 어떤 색깔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상호작용의 그 범위 안에서 그 이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제대로 하고 있나 모르겠네. 교수님 하늘에서 웃으실라나 모르겠네. 높은 데서 쳐다보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내려다보고 웃으시며라는 성서 구절이 있는데 그러실라나 모르겠네. starting from this point, 이런 관점에서 출발을 해서 더 밀고 나가서 생각해 본다면 we can see another sense, 우리는 또 다른 그런 의미를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in which, 이 which는 이 앞에 있는 sense니까 그 의미 안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구태 해석을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 있는 문장이 연결이 됐다는 것만 아시고, the quality of determinate meaning involves the negation of others. 그러니까 규정 존재의 질이, 규정 존재 알죠? 뭐 네모지다, 뭐 노랗다, 파랗다, 뭐 이런 것이 다 규정 존재입니다. 현 존재는 규정 존재예요. 비규정 존재는 순수 존재란 말이에요. 저 하늘 위에 계셔서
역사와 이 세계가 이루어지기 이전 창조 이전의 상황이죠. 해결이 그걸 순수 존재, 무기종족 존재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인제 뭐 존재가 뭐 네가 내가 어쩌다 저쩌다 씨부름거리려면 이제 규정 존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현 존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미도 생기고. 이게 규정 존재를 형성하려면 퀄리티가 있어요. 질이 있어야 하잖아요.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질을 보고 또 양을 보잖아요. 이게 질량을 보잖아요. 어?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정 존재의 질은 involves 포함한다 이거. 무엇을 포함하느냐? negation of other. 타자의 다른 것의 부정을 포함한다 이거예요. 이런 말을 이제 이해를 한 번 되면은 이제 점점 재미가 붙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규정 존재의 질이 다른 타자의 부정을 포함한다, 내포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이 규정 존재하려면 이렇다쿵 저렇다쿵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질이 급하다 이렇게 하는 규정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성질이 급함 이게 이제 퀄리티예요. 질이에요. 여러분들의 성질, 예? 질이란 말입니다. 그거 하면은 그 타자 여러분의 뭐 친구라고 합시다. 그 타자의 와 다른 것과의 부정을 내포한단 말이에요. 당신은 성질이 너무 급해 그러면 이 우주에서 그 남편이 혼자 있는 건 아니잖아. 다른 사람과 비교해 성질이 급하다는 거지. 자기 자신하고 비교를 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성질이 급하다 하는 것은 성질이 급하지 않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좋다 하면은 나쁘다는 부정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오늘 낮이다, 지금 낮이다 하면은 밤을 부정하는 것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설명하면 이해 가시겠죠? 그게 규정 존재의 질은 타자의 부정을 내포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는 그러한 또 다른 의미에 우리가 부닥칠 수 있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수 재밌네. Not only is it defined contrastively, 오로지 뭐뭐뿐이 아니라 not only also 문장이 또 나왔네. 그것이 대조적으로 규정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물의 어떤 성질을 말할 때 꼭 타자의 부정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차이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만 그럴 뿐이 아니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But it is also defined. 역시나 그 정의되고 규정이 된다 이겁니다. In part 부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전부가 그렇지 않고 by the type of causal interaction with others. 그러니까 인과적 상호작용이라고는 유형으로 그런 타입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어? 규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당신 너무 성질이 급해 그러면은 그 반대와 서로 상호작용, 인과적 상호작용 가운데 그런 유형, 패러다임, 그런 개념, 관념을 가지고 그렇게 상대방 성질이 어떻다는 이렇게 define, 정의 내리고 규정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with 알아서 다른 타인과 더불어 그렇죠. with being of this kind enter into. 그러니까 이러한 종류의 존재들이 이 존재들이 여러분들이 들어있다고 사물들 현 존재들이 beings 거기 being이네 존재 이런 종류의 존재들이 enter into 뭐뭐 안으로 쏙 들어간다 이거야. 이게 얽히고 설키겠지 들어가면 in which interactions the maintenance. 그래서 이러한 존재들이 속으로 들어가는 타자 이게 이제 into other 이쪽으로 가는 건데 여기 관계대명사 other를 선행사로 받고 이러한 종류의 존재들이 들어가는 서로 얽히고 설키고 부닥치게 됐죠. 하는 other와 함께
인과적 상호작용의 그런 어떤 패턴 유형 말미암아 부분적으로 서로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also defined 규정이 된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또 메인티넌스 유지하고 말이야. 그리고 변경이 되고 규정 존재가 있으면 규정된 어떤 정체성이 있잖아요. 퀄리티 질이 유지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유지하고 또 유지하려고 해서 계속 뭐 하려고 해도 안 되면 또 변경 alteration 변경을 하죠. 또 혹은 distraction 그러다가 결국은 이게 distraction 파괴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of the things concerned 그 관련된 사물의 유지 예? 그리고 변경 파멸 이것은 is always at stake. 언제나 위험에 처해 있다. 이건 at stake라는 것은 stake는 여러분 알다시피 말도 이런 뭐 같은 걸 걸어놓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사람을 죽일 때도 이 스테이크에다 놓고 사형을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at stake 하면 사형을 집행하다는 말도 될 수가 있어요. 생사가 여탈권이 거기에 걸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언제나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가 이제 규정 존재 있잖아요. 어, 당신은 성질이 급해 그러면은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가만히 있나? 어?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메인티넌스 그리고 또 도저히 안 되겠으면 미안해 좀 어떤가 이제 얼터레이션 하고 그러고 이제 완전히 이제 두 손 들어서 아유 미안해 이제 앞으로는 안 할게 하고 말이야 예를 들어서 디스트랙션 하지 이제 자기가 주장하는 현 존재의 규정적 존재의 그 퀄리티가 다 무너지고 이제 사라지기도 하죠. 어, 그래서 그 관련된 사물들의 그 유지와 변경과 파괴가 언제나 at stake에 있다. 그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거예요. 그냥 망고불변한 실체는 우주에 없다는 거예요. 해결에 의하면. 그래서 변증법적으로 네가 죽냐 내가 사냐 하면서 입씨름도 하고 여당 야당 봐 입씨름 안 하는 날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어쩔 때 보면 이제 유지하고 그 주장이 유지되기도 하고 좀 변경도 하고 아예 철회도 하고 두 손 들기도 하잖아. 아주 재밌어요. With just a little bit of poetic license. 여기 멋진 바로 리틀도 조금 비트 더 조금 a little bit 하면은 조금이에요. 조금 아주 적은 of poetic license. 우리가 시적인 시인이 되는 어떤 자격증을 좀 가졌다고 해보고 말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시적인 어떤 라이선스 자격증 시인이 되려면 자격이 있잖아요. 발표해가지고 인정을 받는다든가 시인으로 등단해서 그런 은유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적인 그런 어떤 면허증을 좀 가졌다고 치자. 그래서 그러므로 we can speak of 우리는 그거에 뭐뭐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of가 의만 있는 게 아니고 뭐뭐에 대하여 말할 수 있어. 그것의 질을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사물이 어떤 질을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as defining the way 어떤 방식을 규정하는 것으로서의 질을 말할 수가 있다 이거야. in which 그 방법 being maintenance itself 그 한 사물이 자신을 유지하려고 하는 방식 예? 그리고 유지만 해요. or 혹은 ultimately goes under 궁극적으로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이제 종말을 구한다는 거지. 돌아가신다는 거. 여러분 생명이 살다가 유지하다가 병들으면 이제 얼터레이션 변경이 생기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goes under the ground 땅 속으로 들어가셔야지. 저도 곧 들어갈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goes under
그러니까 소멸한다 이거예요. 망한다 이거지. 궁극적으로 우리는 망한다, 죽는다 이거지. 그러한 그 방식을 규정하는 것으로서의 사물의 질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의 질이라는 것은, 성질 이런 특징이라는 것은 망고불변하게 진리로 주장을 영원히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변증법적으로 서로 타협하고 정반합을 통해서 조금씩 변경이 돼 가지고 위로 참된 어떤 진리로 올라간다는 거지. In its environment, 그것의 그 사물의 주위 환경 속에서 어? 자기를 유지하든지 그 환경 속에 그냥 희미하게 사라지든지 이제 그런 always at stake, 언제나 생사여탈권이 그냥 고정되지 않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재밌네. 저는 이런 사유가 재밌어요. 딱 떨어지는 건 재미가 없어. 여러분들은 딱 떨어지면 쉽다고 그러는지 몰라도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철학적 사유하는 사람 알아요. 어려운 걸 쉽게 말한다고 해서 어려운 인생이 쉽게 말한 대로 그 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 얘기가 뭐 절대 뭐 어쩌고 저쩌고 시부렁거리는데 뭐 종교, 나는 별로 종교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니체 공부한 놈이라 그 니체를 또 흉내낸다고 할까 닮아가지고 그러는지 모르죠. 하여간 그래서 인생을 그냥 어떤 성철 스님처럼 단박 깨달아서 해결, 그렇게 안 돼. 단박 깨달을 수도 없고, 그게 뭔가 모르고 성철에 대해서 예전에 엉뚱한 얘기를 또 하네. 또 철학 공부한 데는 이런 얘기도 필요해. 성철 스님 엄청 좋아가지고 찾아가서 만나고 뭐 물어보기도 하고 책도 거의 다 읽고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틀어진 때가 있었어. 이 불교의 진리는 여기서 다 토론해서 무상무와의 연기적인 관계만, 인터랙션, 상호관계 속에서 자아라는 거 실체로 영원히 주장할 수가 없고 말이야. 항상 무상하고 제법이 무상하고 그러잖아. 근데 말이야, 죽어도 죽지 않는 영혼이 있다고 성철 스님이 말하기 시작. 그래서 윤회를 주장해요. 부처님은 조기경전에서 나는 윤회를 긍정하지도 않고 싫어한다고 하셨더라고. 그런데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음, 이제 부파불교 여러 가지 이제 수백 년, 수천 년, 이제 뭐 천년, 이천년을 흐르면서 그 변화 과정이 무상해.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원래 가르침은 희미해지고 말이야. 주위에 있는 환경, 아까 여기 있잖아. 여기 인바이러먼트. 종교적 그런 인도의 환경 속에 힌두교로 다 불교의 독창성이 흐릿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아시아 이런 이게 선불교, 도교 이런 걸 만나면 추상화되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진정한 연기 사상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흐릿해졌다 이 말이야. 그런데 막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은 그걸 어떤 뭐 단박 깨달았다. 이 우주가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깨달을 대상이 정해지지도 않은데 뭘 깨달아? 어? 응? 그리고 단박 깨달은 사람한테 내가 철학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몇 가지 질문해 봤어. 그랬더니 모르더라고. 그 과학적인 건 단박 깨달아서 그 안에 다 포함돼 가지고 아는 게 아니잖아. 공부를 해야지 제기를. 예.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어떤 사실을 단박 지가 알아. 그내 참 환멸을 느끼더라고. 그런 거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냥 뭐 큰 스님, 위대한 스님이기 때문에 다 옳은 말씀 한다고 이렇게 믿으면 할 말이 없지만은 그게 아니야. 절대로. 구체적으로 토론을 해보면요, 말을 못하더라고. 모르더라고. 그런데 뭘 그렇게 다 알았다고 단박 깨달으면 다 된 것처럼 그러냐고. 이 세상에서 이 우주도 불확정성, 결정론적이 아니야. 현재 양자물리학이나 보면은.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분분투에서 에? 부분 속에서 전체와 맥락 속에서 참을 찾아가는 노정 속에 있을 뿐이야, 우리는. 나는 그래서 그렇게 단박 깨달았다, 단박 구원받았다, 뭐 해결한 것처럼 말하는 그런 종교 라브랭이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바예요.
여러분들은 그대들은 그러지 마시라고. 한 발자국 스텝 바이 스텝 슬로우리 슬로우리 bit by bit 이런 식으로 이 우주가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전진하는 건지 뒤로 빠꾸도 허구도 허기도 하더라마는 그렇게 그냥 이 역사나 세계가 무슨 법칙이 딱 있어 가지고 착착 진행되는 걸로 말하는 그런 결정론적인 어떤 사유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해겔도 그런 역사 법칙 그런 이성적인 법칙 절대 이성 이런 걸 약간 주장하는 점이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또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해결은 그 현실 속에서 모순,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서 그런 것들을 아우르면서 스텝 바이 스텝 하는 거예요. 그게 변적법적 사유의 방식이단 말이에요. 아따 이거 진짜. The way in which it negate the potential negation of others. 그러므로 말이야 그러한 방식이 무슨 방식이냐 그런 방식으로 말이야 사물이 어떤 사물이 어떤 규정이 있다면 말이야 리게이트 부정하는 것이 맞서 있어요. 뭘 부정하냐 포텐 잠재적인 타자의 부정을 부정하는 거야. 이게 부정의 부정. 그러면 긍정에 이르고 뭐 이런 식이지. 해결이 그런 점이 위대한 점이 있는 거예요. 사물이 단순 논리로 그냥 좋은 게 좋다, 나쁜 게 나쁘다 이렇게 단순 논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좋은 것이 말해 나쁜 것으로, 나쁜 것이 또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변화 과정에 그 모순 갈등 구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 설명 여러분들 동의하시나 모르겠어. I believe that Hegel has both points in mind. 나는 믿는다 이거요. 데트이아의 저를 해겔이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점을 품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이 두 가지가 뭐래요? both the contrastive, 모순적인 거. 여기 정관사, 형용사는 보통명사가 되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조적인 거 and the interactive, 상호적인 거. 이 두 가지. 이 아니구나. 여기 이건 대조적이고 또 상호적인 그런 부정, 음, 부정이 두 가지고. 그러니까 대조면서 부정하고 또 상호작용을 하면서 부정하고 말이야. 빨갛다 하면 상호작용하잖아. 빨갛지 않은 것과 대조하거나 비교해서 어쩌고 저쩌고 한단 말이야. Perhaps undistinguished, 아마도 특징이 distinguish 구별되지 않은 distinguished는 구별된 건데 구별되지 않고 말이야 이것저것이 조금씩 얽혀 있는 경우가 있다 이거요. 그걸 명석 판명하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되느냐고. 섞어진 건 섞어진 대로 직시하고 볼 줄 알아야지. When he speaks of something, 그 무엇인가를 그가 말할 때 as the first negation of the negation, 부정의 첫 번째 부정의 부정으로서 무엇인가를 말하게 될 때 그때는 좀 그 얽히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나 언어가 어, dis, distinguish가 아니란 말이에요. undistinguished란 말이에요. 좀 불명확하다.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정반합의 과정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그 모호한 관점, 좀 섞인 거 이런 것을 너무 명석판명한 명제로 밀어붙여서 딱 떨어지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나 정치 현실이나 역사 현실이 그렇게 홀가분하게 정리가 되느냐 이게 안 그렇다고. 그러니까 the first negation of negation, 이게 부정에 대한 부정의 첫 번째 부정, 그것으로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게 될 때 부정에 부정하다 보면 좀 얽히지. 그래서 undistinguished, 불명확하게 아마 보이게 된다 이거예요. 그건 대논리학의 102페이지인가 거기 인용한 것을 in this way of adumbrating
already with simple design, um, the principle of the return to self in order, which comes to its fullest realization in the subject. 이러한 점에서 adumbrating already with simple, 이 단순한 현존재, 이미 우리가 이해해봤던, 토론해봤던 이런 단순한 현존재에 관한 이런 방식에서 principle return, return to self, 자기 자신으로 회귀한다는 원리, 이게 매우 중요한 원리거든요. 해결 철학에서 의식, 정신, 이성 이렇게 정신 현상이 전개되면서 인간은 의식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라는 것이 반드시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도 반성도 오고 후회도 오고 눈물 짓기도 오고 기뻐하기도 하고 이러거든.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반성할 때 바람직하지 못한 점을 자기가 반성할 수가 있어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성을 하면은 결국은 자기 자신으로 그 자기 의식이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로 복귀하는 원리. 이게 의식의 가장 위대한 특징이야.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가 옳다고 시부렁거리다가도 내가 잘못 생각했나 잘못 말했나 하면서 자기를 객관화해. 자기와 자기 자신이 분열이 돼. 그게 이제 대자적인 거예요. 자기와 대면하게 돼. 그래서 이제 밤새 꽁꽁 자기를 성찰해 봤더니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와. 그러면서 사과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단 말이에요. return to self. 자기에게로 되돌아오는 거. 자기 자신으로 복귀하는 거. 이게 이제 현존재, 다자인의 특징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in order, 타자 속에서. 근데 이제 자기가 있으려면 자기와 대립된 어떤 타자가 있어. 다른 존재가 있어야 돼. 마누라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자기 마음속에 어떤 개념이 다른 내용일 수도 있고 말이야. 이런 것 속에서 자기를 되비쳐 보면서 진정한 참나라고 할까? 자신에게로 복귀한다는 거. 이것이 인간 정신, 인간 의식의 아주 고유하다고 할까? 인간의 독특한 점이라고 할까? 한다면 which comes to its fullest realization subject. 이게 주체 속에서 나라고 하는 주체 속에서 fullest 가장 완전한 실현으로 돌아오는 그런 자기 자신으로 복귀하는 원리가 이거란 말이에요. 또 복귀하고 또 반성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토론 속에서 자기의 결점을 찾아내서 또다시 수정을 하고 이런 게 다 principle return to self의 원리요. 이해가십니까? 이것은 물론 is central to 해겔 ontology. 오케이. 이것은 물론 해겔 존재론의 센트럴이라 이거야. 중심이라 핵심이라 이거야. 그래요. 해겔의 논리학은 존재론을 형이상학적 존재론까지 포괄한 그런 위대한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존재론을 전통 형이상학의 존재론을 형식 논리학에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그래서 사유 형식만을 형식적으로 다룬 것이 전통 논리학의 특징이잖아요. 그 삶의 내용을 다루지 않으니까 그래서 해겔이 삶의 내용, 갈등, 모순, 대립 속에 있는 고통당하고 어떻게 보면 고통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삶 전체를 다루려고 했던 위대한 철학이 해겔의 변증법적 철학이다. 지금은 하여튼 해겔이 좋다고 내가 얘기를 해야지. 요건 정도 비판할 여지에 없겠어. 그건 나중에 문제고. The lowest 가장 밑바닥의 형태, 존재의
밑바닥의 형태 있잖아요. 우리가 must be understood, 이해돼야지 하는 as an imperfect total form of highest, 가장 최고 높은 그런 원 형태, imperfect, 불완전한 최고 존재의 그 원 형태처럼 우리가 이해돼야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최고 존재의 밑바닥에 있는 그 모습 형태는 또 최고 높은 그 불완전한 그 원 형태로서 이해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니체 철학을 보면은 밑바닥에 내려간 사람이 하강한 사람이 상승을 하게 돼요. 상승한 사람이 하강하게 돼요. 상승과 하강이 교차하는 것이 삶의 매력이라고 해서. 근데 나쁜 철학이나 종교는 상승만 천당만 가는 얘기만 하지 지옥 가는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믿으면 다 해결이라는 거. 그런 건 우주에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배고픈 다음에 먹어야 이 밥맛이 있고 말이야. 그 감사하지. 천당 가면 먹고 사는 것도 없다더라고. 그럼 뭐가 재미가 있겠어? 또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좀 비틀어서 말하고 싶어.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오. Which is subject. 이것이 바로 주체라. 주체라는 것은 높고 낮음, 이것과 저것, 이런 모든 갈등 구조를 품고 참과 진실을 찾아서 방황하는 존재이고 그런 존재예요. 그게 주체예요. And 그리고 most points, 이 두 가지 점들이 seem to underlie, 근간을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 언더 아래에 lie 놓여 있다 하니까 밑바닥에 근저에 놓여 있다. 아주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treatment of 에투바스. 에투바스가 독일 말로 영어로는 something이거든요. 무엇인가에 대해서 트리트먼트 다루는 것. 그것이 근간을 이루는 것 같다. WL 대논리학에서 지금 위에 말한 그 두 가지 점은 아주 무엇인가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근간을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 헤겔 first makes the point. 헤겔은 제일 먼저, 이걸 first는 그 형용사가 아니고 부사예요. 제일 먼저, 첫째로라는 부사예요. 그러니까 헤겔은 제일 먼저 make point, make the point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한다, 주장한다. That something, 그 무엇인가, 이 something이 에투바스 독일 말로 무엇인가, something is necessarily, 필연적으로 in relation to another something. 이 무엇인가는 필연적으로 다른 무엇인가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어? 그러잖아. 여러분들은 남자라면 남자는 필연적으로 여성과 관련이 되어 있어. 여성이 없으면 남성 자체라는 말 자체도 이게 태어날 수도 없겠지. 그러니까 해겔의 위대함은 바로 사물에 이런 관계된 것을 포함하려고 하는 철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쉽겠어? 어렵겠지? 어? 응? 혼자 살 때보다 둘이 살아봐. 입씨름 허여 안 해요. 그잖아. 저렇쿵 저렇쿵. 응? 싸움할 때도 있고 말이야. 근데 드라마도 싸움하고 화해하고 그러더만 보니까, 그러면서 인생의 어떤 진미라고 할까, 진수를 맛보는 거지. 혼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뭐야, 공동묘지에 무덤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주무셔야지. 삶이라고 하는 건 모순과 갈등과 대립과 싸움박질이 있는 거예요. 그걸 즐기시라고. 어디에 내가 지금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또 말을 한다면 that there must be,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 어떤 리얼 컨트라스트,
어떤 그 실제적인 대조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 이것이 있으면 적어도 대조고 말이야. 야당이 있으면 여당하고 쌈박질을 해서 대조를 하잖아. 그것이 없을 수가 없다 이거야. Indeed, 참으로 진실을 we can say 말할 수 있다 이거. There is something 각각 어떤 무엇은 is the other of some other. 다른 어떤 다른 것을 또 다른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타자의 다른 점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게 되어 있어요. 왜 싸움하냐고 썼지만은 싸움이 그냥 나쁜 것만은 아니요. 그것을 이해를 하셔. 우리 뱃속에도 유익균과 유해균과 싸움 안 하면 우리 건강은 어떻게 유지하겠어? From this 이 점에서부터 말해. He moves to view of something. 움직여 간다 이거요. 무엇인가의 관점으로 자꾸 이해한다 이거. As in interactions. 상호작용 가운데 있는 그런 something의 어떤 관점으로 새로운 세계관의 관점으로 사물에 보는 관점으로 자꾸 해결은 격동적으로 움직여가는 and he has 이런 이유로 해서 as having two aspect. 그래서 해결은 두 개의 측면, 두 개의 국면을 가지는 곳으로서 어떤 사물을 존재를 현존재를 말하려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두 개의 국면이 싫어가지고 막 하나로 통일을 나오는 사람이 있네. 그런다고 쉽게 통일이 되냐고. 서로 존경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야. 해결 철학은 서로 존경하고 사는 비법을 일러주는 것 같아요. What it is itself. 그것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이다. itself. 안지. 즉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자. And is being in reaction to others. 이런 스스로 그 자체로 있는 즉자적인 존재는 편컸지. 혼자 지놈이 뭐 싸울 거 입씨름할 것도 없고 뭐 배고플 것도 없고 포만 상태에서 즉자로 영원히 있으면 지옥이겠지. Is being in relation to others. 타자와 관련된 자신의 존재. 이게 이제 자인 퓨어 안데레스란 말이에요. 이게 대자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자인은 존재고 퓨어 안데라스 다른 존재와 맞서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혼자 어떻게 이 즉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 하나님도 즉자로 존재하다가 심심하셨나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세계를 운영 경영하시잖아. 그런다고 하더라고. 나는 그걸 믿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비틀어서 말하는 거지. 해겔스 포인트, 해겔의 논점은 주장은 is that the two 이 두 개가 inseparable 서로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라. 여당과 야당은 서로 없애버릴 수가 없어. 그러면 일당 독재가 돼서 안 돼. He poses to take a swipe and continue north. 딩한지 이건 대논리학이고 딩한지는 사물 그 자체입니다. 칸트가 쓴 개념 중에 하나, 관념 중에 하나, 딩한지라는 사물 자체라는 칸트의 그런 개념, 관념에 테이크 스와이프도 그것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다 이거예요. 해겔이. 말해서 해겔 철학의 위대함은 칸트가 자기 인식론에서 12가지 범주 속에 범주만 가지고 하잖아. 그것도 위대한 측면이 있고
뭐 여기서 그거 다 얘기할 수 없고 어쨌건. 그런데 인제 그 범주들 12가지 범주 속에 바깥에 있는 닝안지라고, 이 닝안지는 나도 들고 그대들도 들고 세계도 들고 학교도 들고 다 들어 있어. 강아지도 있고. 그런 것들이 사물 자체인데 말이야. 그러한 개념은 그 칸트가 말할 때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죠. 불가지론적 입장을 취했던 거예요. 그것을 전복시키는 것이 해결 철학이다. There is an entity which would be out of relation with others. 타자와 관련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독립체, 엔터티. 에, 그것이 닝안지라는 거지. 타자와 관계에서 분리돼 가지고 아웃 오브, 거기에서 벗어나 가지고 있는 그 독립체가 있겠어? 그렇게 인제 그 칸트는 주장한다는 거지. And particularly, 특별히 with our knowledge of it. 그 삶을 자체에는 우리 지식과 더불어, 어? 특히 그렇다. 우리 지식은 우리 인식 주관의 어떤 그 오성과 이성의 작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 12가지 범주를 잘 요리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해겔은 닝한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뭘 안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거지. 해겔 입장에서. here 해겔, 여기에서 해겔은 seems to rely on 무엇을 interaction point, 상호작용의 관점에 아주 그 중요하게 니를 거기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야. 화물 이 세계의 현실을 직시했을 때는 상호작용, 그 연결망 속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는 그 중요하다 이거야. 붙다가 연기 관계성을 강조하듯이 말이야. As it seemed also earlier in the PHG, 정신현상학의 약자입니다. 정신현상학 속에 일찍이 역시 보여줬던 것으로서, 응? 정신현상학을 보면은 인간의 의식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절대 이성, 절대지까지 이루는 그 험난한 과정을 거치잖아요. 의식이 이성, 이성이 정신이 되고 정신이 이념이 되고 하는 그런 그 형신 현상학에서 일찍이 거기에서 그 상호작용의 관점을 보여줬다는, something which is meant to, 무슨 운명이 그 특징화될 그런 운명을 가진 그 무엇, 어? in abstraction from all interactions, 모든 그러한 상호작용으로부터 in abstract, 추상 속에 있는 어떤 추상적으로 성격 지을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무엇은 이제 must remain, 이게 이제 something이 주어고 must remain이 이제 본동사네. 그리고 which에서 이 others까지는 형용사절로서 something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 remain, 우리를 위해서 그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something, 뭐라서 blank, 완전히 그 빈 공간으로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남아 있다. 해겔이 그걸 블랭크를 채운다는 거예요. under undetermined, 규정된 것으로서, 무규정되는 것으로, 텅 빈 그런 그 블랭크로서, 무규정한 것으로, 아니면 nothing, 무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방치돼 남겨졌다 이거야. 아더라는 것은, 사물 자체라는 것은. 그래서 해겔이 그걸 이제 요리하겠다는 얘기지. 그렇게 characterize something, 무엇인가를 특징 짓는다는 것은 must be to talk, 말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 of its style, 어떤 유형, of interaction, 상호작용의 어떤 유형 범주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with others,
타자와 관계를 하는 그런 인터랙션, 상호작용. 지금 인제 오늘 인제 그 문제론, 이 현존재의 모순 갈등 구조 이런 것들을 다뤘는데, 단순히 그냥 논리학이니까 뭐 말씨름 뭐 이렇게 논증하고 하는 것만 아니고 삶의 현실, 세계 현실 이런 것들에 대한 삶의 그 전부를 다루려고 하는 해결의 그런 진지한 태도라고 할까? 위대한 철학적 사유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오늘 조금 맛보았습니다. 또 이따가 이제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몇 분에게 전화도 받고 이메일도 주고받고 그랬는데, 그 말 속에서 너무 어렵다, 말이 많다, 느리다, 이런 얘기 다 옳고요. 느린 것도 사실이고 발음도 시원찮은 것도 사실이고 설명도 시원찮고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잘하는 사람들 배가 아파가지고 해볼까 하고 지금 하는데, 이제 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해겔 논리학은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천재적인 머리가 있지 않은 이상은 정신현상학이나 대논리학을 그렇게 그냥 덜컥덜컥 다른 책처럼 책장 넘기면서 이해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해요. 피노제 에티카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 제가 좀 더듬거리고 설명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개념이나 원리, 어떤 논리 구조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여백에다 노트에다가, 그러면서 반드시 그 논리 구조, 지금 해겔이 말하고 하는 그 주장의 논점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걸 정리하시면 여러분은 성공하게 되는 거고 대논리학의 최고봉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정리 안 하고 듣기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인제 한 2-3일 지나가면 배신 때려요. 어? 다시 말해서 '내가 언제 읽었더냐.' 이런 식이 되거든요. 제가 그러거든.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읽고 정리하는 거야. 그냥 정리만 하는 게 아니라 개념 정리, 논리 구조를 정리하는 겁니다. 속성과 사물과 이런 지금 쭉 하고 모순, 갈등 이런 거, 대조된 거 뭐 등등 이런 개념들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서 줄거리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화장실 가서도 생각나고 잘 때도 생각나고 하면 그건 이제 철학적 사유의 즐거움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꼭 좀 해겔의 대논리학의 최고봉을 같이 등정하는 기쁨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또 만나겠습니다.